지금 화면 공유를 누르면 네. 이렇게 어떤 화면을 공유할지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설정이 좀 필요해서. 음, 저기 카야는 줌을 안 쓰나? 딴 거 써요? 네, 저희 온나라라고 아, 정부에서 쓰게 하는 프로그램이 맞다. 따로 정부에서 쓰는 거 있더라고요. 같지. 다혜는 어디 갔다 왔어요? 뭐 화장까지 하고 있는데? 아, 아니요. 화장하는 거 화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네, 아니, 쌩얼인데, 너무 입술이 밋밋해서 아, 다른 그래. 거를, 네, 머리, 입술이 너무 티가 나요. 공유가 됐나요? 됐어요. 네. 네. 제가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조금 해보긴 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GIS를 사용을 원래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맞을까요? 여기 뭐 한 절반 정도는 둘은 잘 쓰고 둘은 이제 배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사실 방법론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냥 제가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랑 어떻게 진행했는지만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사실 시작하게 된 거는 다른 건 아니었고요.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여러 가지 좌표들이 있잖아요. 지도에서 뜨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남역 맛집 이렇게 치면 지도에서 강남역 맛집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좌표들이 사실 그냥 뜨는 좌표들이 아니라 트래픽이 높은 순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고 해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간적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좌표를 좀 긁어와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검색했던 좌표들을 다 긁어와서 GIS 상에서 이 점들을 뿌려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역 간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뭐 지역 간의 특성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약간 디스플레이를 하고 나중에는 저는 이제 필지 단위로 분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필지의 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은 검색량이 축적이 되는지를 필지상에 뿌려보면서 이제 이 필지가 갖고 있는 필지의 크기나 접도율이나 나중에는 건축물의 용적 건폐 같은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저는 지금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아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좀 궁금하실 만한 게 이제 좌표를 추출하고 GIS에서 이거를 세팅하는 과정일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만 좀 정말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제가 사용한 툴은 크게 두 가지인데 파이썬이랑 GIS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파이썬은 제가 배운 적이 없고 전혀 할 줄 몰라서 당시에도 이제 구글이랑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약간 되게 간단한 코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다른 분들이 훨씬 잘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점들을 긁어올 때 파이썬을 사용했고 그 점들을 GIS 상에서 이제 뿌려서 밀도 분석을 하고 이거를 필지나 건축물 같은 공간 면적인 데이터에 엎을 수 있는 가공을 하는 작업을 GIS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큐랑 아크GIS를 둘 다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아크GIS가 없어서 QGIS로만 하는 거를 짧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려운 분석은 아니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표를 추출할 때 저는 네이버 API 통해서 하는데요. 요거 링크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내드릴게요. 이제 네이버에서 그 지역 서비스, 그러니까 지도에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API가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오픈 API 이용 신청을 하시면은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넘버를 주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지도상에 노출되는 값들을 이제 일괄 긁어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좀 쓸만한 맵 X랑 맵 Y, XY 좌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특정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좌표들의 XY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옮길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카텍 좌표계를 통해서 이제 좌표를 주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그냥 막 회원가입 하듯이 하는 거여서 그냥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이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넘버를. 이제 그걸 통해서 간단한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도 잘 모르고 도움을 받아서 했어요. 되게 간단한 코딩인데 이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그냥 드리면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구글링 하면서 했던 거라서 여기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넘버를 넣고 뭐 나는 네이버를 이용해서 할 거야 이런 간단한 거를 이제 넣어주면은 이걸 통해서 아까 말한 이 출력 값들을 이제 긁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자면 저는 맥북을 사용하니까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했었는데요. 제가 만든 파일 이름이 이렇게 올딩부터여가지고 아까 그 코딩한 내용에 있긴 했는데 네, M이 어떤 포털을 이용할 건지를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때는 카카오랑 네이버를 둘 다 이용했는데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전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값이 너무 작아서 유의한 데이터를 얻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사용을 했고요. K가 이제 키워드예요. 그렇지만 서울역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의 좌표들을 다 이제 긁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일을 쓰시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서울역 맛집이라는 거를 한 번에 쭉 긁어와 줍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이 확장자로는 GIS에 불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SCV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런 포털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넣으면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이제 노년역으로 아까 해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모장의 덧표들이 이렇게 엑셀 형태로 나오고 밑에 가면은 맵 X, 맵 Y 해서 XY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 GIS에는 그냥 좌표를 넣어주기만 하면 점이 생성이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좌표는 다 긁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좀 테스트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네이버라는 포털을 이용하다 보니까 네이버 포털이 어떤 지도상의 좌표를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수백 개의 좌표를 한 번에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 좌표 수가 훨씬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시다면은 조금 방식을 바꾸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엑셀 형식의 좌표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GIS를 켜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텍 좌표계를 이용해서 네이버에서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QGIS를 쓰고 계시다면 이제 좌표계가 이미 있겠지만 그 카텍 좌표계는 보통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카텍 좌표계를 넣어주고서 QGIS 분석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넣는 방법은 설정에서 사용자 정의 좌표계에 들어가서 카텍이라는 좌표계를 만들어줘야 해요. 요거는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면은 이런 카텍 좌표계 값을 그냥 적어서 줍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카텍 좌표계 플러스해서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를 해놔야지만 네이버에서 갖고 오는 모든 점 데이터를 GIS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해놓고 이제 저는 밑에다가 네이버 지도 같은 위성 지도를 보통 깔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도를 갖고 올 수 있는 플러그인을 또 이제 같이 설치를 해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플러그인 들어가서 플러그인 관리 설치 들어가면 사실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QMS라는 퀵맵 서비스랑 QMS라는 이제 지도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웹에서 뭐 원하는 다음 네이버의 지도들을 이제 불러오면은 어떤 데이터를 깔아도 이제 밑에는 위성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밑에 이제 깔아둘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해놓으면은 좌표계 맞추기가 좀 쉽더라고요. 이거를 깔고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아까 이제 만들어놨던 네이버에서 검색한 이 노년역 맛집 포인트를 이제 불러올 건데요. 이건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 구분자로 된 텍스트 레이어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쓰시는 분 혹시 아직 안 까셨다면 영어로 까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깔면 그냥 add CSV인데 한국어로 하면 훨씬 어렵더라고요. 노년역 맛집으로 하고 X가 맵 X, Y가 맵 Y고 여기서 좌표계를 지금 제가 아까 해놔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뭐 WGS84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아까 저희가 만든 카텍 좌표계로 해줘야지 앞으로의 분석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추가를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아까 넣어놨는데 이렇게 아까 분석해온 점 좌표가 지도상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점이니까 이게 요 사이에도 분명히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0의 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채워주는 이제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보관의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약간 하시는 연구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QGIS는 4가지의 보관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열지도 그냥 히트맵 분석을 했습니다. 하시는 연구에 따라서 이거는 좀 보관법을 찾아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지도 하면은 뭐 원했던 포인트 레이어를 넣어주고 뭐 이건 이제 점마다 100m 반경을 만들어주고 그게 얼마큼 중첩되는지에 따라서 더 강한 값을 갖게 해주는 거니까 네, 여기서 아까 한 분석을 돌리면 이런 이제 히트맵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제 처음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좀 그냥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은 점이 면까지는 이제 생성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 면을 저희가 어쨌든 공간 분석을 해야 되니까 밑에 깔리는 뭐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면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얘를 좀 등고선처럼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41.227까지의 값을 연속된 값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한 필지 안에서도 수십 개의 값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얘를 위해서 좀 등고선화 해줄 필요가 있었고요. 얘를 등고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출 여기 등고선 생성을 이용해서 등고선을 처음에는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선으로 된 이제 등고선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겪었던 약간 시행착오 같은 건데 등고선이 만들어지면 등고선은 선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값을 여전히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면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아크지아이스를 쓰시면 정말 간단하긴 해요. 아크지아이스를 쓰시면 그냥 폴리라인 트 폴리곤이라는 분석 툴을 이용하면 바로 이 사이가 채워지는데 이제 QGIS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크지아이스로 가시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QGIS에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리클래시파이예요. 이 값을 적절하게 5개에서 10개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클래시서는 이제 리클래시파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R 리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하시는 연구에 따라서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저들은 이 히트맵을 내가 정한 룰을 통해서 등고선처럼 값을 나눠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아크지아이스는 사실 여기서 바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값을 넣는데 QGIS는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값이 41.227까지 있는데 뭐 0에서 5까지는 1을 줄 거야. 5에서 10까지는 2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저는 10개, 뭐 9개 이렇게 값을 나눠주게 되고요. 이 텍스트 파일을 이제 여기에 넣어주면 이 방식으로 이 히트맵을 분류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나눠집니다. 이게 안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확대를 해보면 연속된 값이 아니고 이제는 분리된 값을 갖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처럼 면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레스터라고 해서 레스터는 셀 기반이잖아요. 벡터는 면, 그러니까 선, 면, 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벡터화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얘는 지금 하나의 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확대해 보면은 네모네모한 셀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레스터에서 폴리곤화, 레스터를 벡터로 바꿔주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완벽하게 다 채워진 면의 밀도로 이제 나타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POI를 공간에 표현하는 방법에 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얘를 가공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바다는 맞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건축물 대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축물 대장 위에다가 얘를 입히게 되면은 이 각 건물들이 이 밀도 값을 이제 속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엑셀 안에 뭐 연면적, 뭐 건폐율, 용적률, 뭐 층수, 그리고 밀도 값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분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얘를 보면은 이 n이 아까 제가 줬던 값인데 밀도를 아까 제가 1부터 9까지 나눴잖아요. 1부터 9까지 값을 갖고 있어요. 이 값을 이 밑에 있는 이 빌딩한테 먹이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빌딩이 필요한 값을 갖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뭐 회귀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값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세계의 도심을 했었고요. 사실 저는 이런 형태 자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하겠다고 교수님께 가져갔다가 이걸 좀 연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과 가공을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사실 저로서는 크게 막 이렇게 시사점을 찾아내긴 참 어려웠긴 한데요. 뭔가 이런 형태적으로 뽑아내기에는 되게 재미있었던 연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유 뭐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해 준 것 같고요. 이게 뭐 다른 학생 좀 이따가 뭐 물어보도록 하고 그 이게 네이버에서 그 API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때 그 뭐 2년 전에 해서 많이 달라졌긴 하겠지만 뭐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맛집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뭐 또 다른 데이터들도 뭐 재밌는 데이터들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아예 이 지도 API를 들어가서 봤던 거여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웬만한 네이버에서 저희가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 API를 통해서 대량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쉽게 다 뽑아올 수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요거 같은 기본적으로 지도는 특히 지도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거는 조금 더 특성화돼서 검색을 했을 때 각 업체와 상호 API, 그러니까 각 시설들의 API를, 그러니까 좌표 정보를 주는 API로 이제 별도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맛집이라고 검색은 했지만 사실 뭐 원하는 키워드를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치면 이제 서울대학교를 쳤을 때 지도상에 표현이 되는 모든 좌표를 긁어올 수 있고, 그때 얘네가 기본적으로 주는 정보들은 했을 때 뭐 디스플레이 되는 결과의 수, 설명, 뭐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한 번에 다 끌어올 수가 있고, 그건 아까 보여드렸던 엑셀 같은 형태로 바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그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그 속성들이 여기 스트링이나 인테저 이렇게 구분이 돼서 네. 나오나요? 네. 아니면 우리가 다시 조정해야 되나? 아예 구분이 돼서 나오고요.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이 값들의 속성은 실제로 엑셀에서도 GIS에서도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정수면 정수, 뭐 텍스트면 텍스트 이렇게 다 구분이 돼서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I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했을 때 유사도 순이랑 리뷰 개수 순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100개, 뭐 300개 이렇게 좌표를 긁어올 수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검색을 했을 때 디스플레이 되는 점들 안에서만 뽑아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되는 점들은 트래픽 값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 뭐 100개, 300개 안에서 이제 유사도와 카페 블로그 리뷰 개수 순으로 정렬이 된다고 네이버 측에서는 확인을 해줬고,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점 자체가 제가 할 때는 진짜 몇백 개가 한 번에 떴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뜨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여기 뭐 질문 있는 학생 있어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너무 기억 안 난다고 하긴 했는데, 리포션 돌렸잖아요? 근데 이거 돌릴 때, 그니까 아까 건물 단위로 해서 듀레이션 돌린 거죠? 아니면 격자 단위로 돌린 건가? 그게 되게 궁금해서인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여러 가지를 다
해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단위로도 해보고 건물값을 필지에 입혀서 필지 단위로도 해보고 막판에는 그게 이제 필지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뭐 정방형의 셀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그때 주셨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방형의 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값을 입혔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값이 여러 번 가공되면서 사실 좀 오차가 많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50 바이 50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화면 잠깐 닫아봐 주면 여기 이게 그때 전월이었는데 아마 여기까지 뽑아낸 게 지금 문비가 소개해 준 게 이제 요 단계까지고 네, 요거를 50 바이 50으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50 바이 50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이 리그레션 할 때는 이 50 바이 50으로 건물 단위로 한 게 아니라 50 바이 50으로 보고 뭐 빌딩이나 뭐 이런 뭐 매력 이건 뭐였지? 하여튼 건물이나 무슨 뭐 용적률 뭐 이런 또 적도 도로 폭 뭐 이런 거 데인 제이콥스가 얘기했던 뭐 그런 아이템들 뭐 이런 거 나도 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아마 학부모 심사할 때 셀 형태로 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때 막 급하게 방향을 돌려. 맞아. 그러면 그때 할 때 그 분석 툴은 뭘 썼었어? 다 그, GIS. 그리고 다 GIS에서 QGIS에서? 그때 QGIS에서 했었다. 아크GIS에서 했었나? 사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막판에는 QGIS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히려 가공은 ArcGIS로 많이 했는데요. 막판에 50 바이 50으로 쪼개면서 이제 세부 분석까지 할 때는 다 QGIS로 넘어왔고요. 근데 그게 제가 QGIS가 더 좋아서 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접근성 자체가 QGIS가 워낙 좋다 보니까 QGIS. 고맙습니다. 이게 그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들이 굉장히 예쁘게 빠져나왔거든요. 이 그림이나 뭐 세계 도심부 그림. 여기는 이제 이거는 좀 GIS로 단순하게 이제 뽑아낸 그런 데이터들이고, 이게 이제 리그레션 표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학생 질문. 사실 QGIS가 그런 예쁘게 표현하기에도 되게 유리한 툴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되게 다양한 지도를 끌고 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아크지아이스에서 한다고 하면은 분석한 이미지를 뽑아내서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툴에서 밑에 지도를 깔아줘야 되는데 QGIS는 기본적으로 지도를 깐 상태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시성도 굉장히 좋았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수출했을 때의 화질도 일단은 가공이 일단 한 번이라도 덜 한 상태니까 덜 깨지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저는 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연구실에 아크지아이스가 있나요? 그래서 정품이 한 개 있고 뭐 나머지는 네. 근데 있으면 네 그래도 아크지아이스가 확실히 분석은 편한 것 같아요. 아크GIS에서는 그거 맵 까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디스플레이 되는 게 되게 안 예쁘고 또 이름을 까먹었다. 조금 차이가 있어. 되기는 되는데 그리고 저 히트맵 분석, 그러니까 덴시티 분석하는 거라도 했었는데 근데 저렇게 너처럼 이렇게
개수를 나눠서 하는 건 안 되고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아, 근데 되게? 아크자이스에서도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아, 있긴 있구나. 그게 음, 이제 조금 다른데 음, 일단 히트맵 분석까지 하고 나서 아까 했었던 리클래시파이라는 레스터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일단은 분류를 좀 단순하게 해주고 그걸 이제 레스터 투 폴리곤인가 이런 툴을 이용해서 벡터로 다시 바꿔준 다음에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음, 사실은 아크제라스에서 속도도 훨씬 빠르고 절차도 훨씬 간단하긴 하지만 음, 음, 이게 QGIS랑 아크제라스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번거로운 것도 있어서 그냥 만약에 QGIS가 익숙하다면 굳이 이제 음. 그래서 필요가 있을 정도의 어려운 분석은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예근님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저는 일단 아크만 사용을 할 줄 알고 큐는 전혀 몰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큐가 확실히 좀 시각화에서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때 연구원 다닐 때도 이제 큐를 쓰면 보고서에 들어갈 때 이제 이미지가 좀 예쁘게 나오니까 그 연구실에서도 이제 큐를 쓰는 게 어떻겠냐 하셨는데 저는 큐를 쓸 줄 몰랐기 때문에 꿋꿋이 아크로 하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예쁘게 이제 가공하는 거를 추가로 작업을 했었는데 확실히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도를 깔고서는 그 위에 바로 시각화를 그렇게 예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고 지원 언니가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석은 약간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요즘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시는 뭐 시각화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저는 좀 좋았습니다. 신기했어요. 아 네. 근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정말 조그만 질문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별 얘기는 아닌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아크만 쓰다가 이제 논문 쓸 때 너무 급하게 QGIS를 배워서 썼는데요. 아크가 편하시면 아크에서 분석을 다 끝내고 그 쉐입 파일을 QGIS에서 그냥 띄우기만 해서 이미지만 뽑아내는 용도로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꿀팁까지. 이런 건 진짜 꿀팁이네. 제가 여쭤보려던 건 너무 사소한 질문이었는데 논문을 보니까 이제 네이버 API를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디벨로퍼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뭘 뽑을 수 있지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에러 401에 걸렸거든요. 근데 네. 찾아보니까 그 401 에러에 걸리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쓰시길래 혹시 401 에러 나신 적 있으신가 여쭤보려고. 근데 그걸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한 이틀 걸려서 해결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뭐 그게 검색 기능에서 카페라는 게 아예 허용이 안 되게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다시 토큰을 설정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빠져나오는 게. 그래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아니요. 저는 사실 API에서 에러가 난 적은 없었는데요. 제가 또 맥을 쓰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저는 맥을 써가지고 저도. 제가 너무 시간이 없고 다급하니까 안 돼. 저는 컴퓨터 3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아크는 데스크탑으로 쓰고 큐지아이스는 맥북으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막 API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맥에서 했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러니까 처음 추출 자체를 결국 마지막에는 맥으로 하긴 했는데 에러가 난 적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컴퓨터를 하나 사는 건데.
마지막 주연이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저 질문할 거는 딱히 없는데 제가 이제 아직 석사 과정생이라서 이렇게 다른 선배님들이 쓰신 논문을 봤을 때 약간 시행착오 없이 그냥 이미 완성된 결과물만 보는 거잖아요, 논문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사실 그 과정이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다른 의미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세미나가. 그래서 되게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밤이 늦었으니까 식사는 했어? 은비? 아니요, 이제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뭐 오늘 저기 너무 재밌는 설명 고맙고요. 또 볼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뭐 은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네. 그 실은 옛날 그 실 그대로에 있어? 네, 아직 철도실에 있고요. 음. 이제 옮기지 않을까요? 그 순환이 자주 돼요? 2, 3년에 한 번씩은 옮기는 것 같아요. 음. 네, 아마 이제 다들 전공 찾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저거 다 하는 게 나중에는 좋긴 좋더라고. 나중에 네. 승진하려면 이거저거 다 해놔야지 승진이 되더라고요. 하나만 알면 승진이 잘 안 돼. 근데 이게 너무 철도로 이미지가 묻어지고 있어가지고. 철도 GTX 이런 거 해놓으면 좋은 거 아닌가? 네, 핫한 분야. 철도면 뭐 해요? 하이퍼루프 이런 거 하나 지금? 그 기획도 하고는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과제들은 약간 트램 트램? 과제들이 좀 있고, 그리고 철도 교량 중에 이제 경관, 미관 이런 쪽 과제들도 하고 있고,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네. 네. 그래요. 앞으로도 자주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저녁 잘 먹고요. 그래요. 오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